가족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저 후원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그 뭐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 처는 다른 후보 그 저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흠을 삼는 것 보고 나 참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각 씨는 지금 소환 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네, 영상으로 보고 오셨지만 짧게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요. 윤 후보가 뜬금없이 이런 뭐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개 사과 사진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자들이 윤 후보가 나온 자리에서 이 개 사과 사진을 찍은 거냐, 직접 부인이 찍은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건 아니다. 제 처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홍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요. 방송 전체 공약 발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 각시는 소환 대기 중인데 뭐 이렇게 뭐 후원 회장 맡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네. 네, 말씀 지금 이수아 기자의 얘기처럼 윤석열 후보 이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으로 이게 대체 이 사과하는 게 맞는 거냐, 국민 농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이 불과 지난 주말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랑 거의 뭐 극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이 홍준표 후보 이 난데없이 또 반려견 사진을 올렸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윤석열 캠프는 이 개사과 사진 논란으로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 측은 이 논란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엔 이렇게 반려견 홍도의 모습, 홍도를 쓰다듬는 사진이 다시 한번 게재가 됐는데요. 이 사진은 19대 대선 당시, 그러니까 홍 의원이 19대 대선에 출마할 당시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과거 사진을 이번에 다시 한번 끌어올린 건데요. 아무래도 이 윤 전 총장의 개사과 논란을 겨냥한 듯 이런 사진을 다시 한번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란이 지속될수록 홍 후보 측에는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기 제 옆에 보이고 있는 바로 이 사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2017년도 사진인데 굳이 2017년도 것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나 놀리나?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김현 기자,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경선 과정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런 싸움,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양강 후보의 난타전을 두고 유승민 후보는 정말 가관이라면서 도덕적으로 낙제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제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 난타전을 관리해야 하는 특히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관계자 측에서는 이 난타전에서 나오는 어떤 돌발 발언들 때문에 이 관리를 위한 고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우리 깐부 아니냐 뭐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결국 이제 화합이 잘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충청권 TV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깐부는커녕 지금 아웅다웅 견원지간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근데 김현 기자, 이 두 사람이 계속 뭐 물론 경선 최종일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도 하긴 합니다만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싸우는. 네, 바로 이 일반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이제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문항.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11월 5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측은 양자 가상 대결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모 후보가 대결을 하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한 명씩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 홍준표 이름을 넣어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지지율을 이제 반영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한 명을 골라라 이런 방식이거든요. 4명 중에 한 명을 뽑으라는 사지선다 방식인데 언뜻 보면은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각 방식에 따라서 나오는 미세한 차이가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무래도 각자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방식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쯤 이 여론조사 문항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인데 마지막까지 갈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현 기자는 어쨌거나 여론조사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이 측면을 이 선점을 하고자 지금 이 다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계속 이런 식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고수를 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또 기자들이 중대 결심 경선 불복이냐라고 물어보면 경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경선 불복이 아닌 중대 결심은 뭐가 있을까요? 뭐 경선 불복밖에 없죠. 후보직 사퇴라든지 하는데 저런 네. 중대 결심을 하겠다 저런 얘기하는 거는 네. 내 의지를 꼭 관철하겠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 강조법의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하지만은 후보가 저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봐요. 네.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정답, 비밀, 공짜. 이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아까 네. 이재명 지사도 아니, 세 가지 당- 딜레마고. 당 선관위에서 네. 중지를 모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재명 대 4명의 후보를 각자 양자로 넣어서 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가 선호하는 거는 이재명 대 4명을 1, 2, 3, 4 해가지고 그쵸. 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다 같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로서는 그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지역 그 국민의힘하고 좀 멀어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기가 좀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선택을 하는데 지금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은 안 넣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홍준표 후보 말도 맞고 윤석열 후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내일 중에 결정해서 시작하면 되는 건데 저렇게 내 말 안 되면은 중대 결심하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 대권 정도 노리는 사람이면은 항상 좀 문을 열어놓고 가슴으로 대화해야 되잖아요. 가슴으로 근데, 대화. 정치인은 가슴으로 대화하는데 네. 지금은 머리하고 손으로 주먹으로만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호감도가 지금 지지율은 뭐 20% 30%인데 여야 막론에서 비호감도가 60%가 넘어요. 싸워도 너무 세게 싸우니까 저런 거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저런 면에서는 좀 너무 말이 좀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전 윤영걸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경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뭐 투닥거림은 있을 수 있는데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이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 실어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냥 나 다 싫다, 정치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다, 투표장 안 갈란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김현 기자, 지금 이게 수치로도 또 드러났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모습만 보면 이번 20대 대선이 정말 비호감 경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한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여야 대선 주자들 이제 비호감, 호감도 조사를 해봤는데 여야 대선 주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일일이 좀 열거를 하기 힘들 정도로 네거티브 전략이 좀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비호감 경쟁 구도가 펼쳐지다 보니까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무당층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선 주자들 모두 역시 이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김현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 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정치인들 이번 여론조사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유호정 기자,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라고 해요.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선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로 한 겁니까? 네,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대표는 이 언론인들에게 궁금할 만한 제안은 없었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리에서 당장 이 선대위원장직을 재원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김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기자들에게 권한이 없는 자신이 뭐라 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 이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만남은 이준석 대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리는 어느 정도의 구상을 전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 어제 윤 전 총장이 경선을 마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무래도 본인을 도와줄 것 같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건 본인의 느낌이 그런 것이다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결심을 할지는 11월 5일이 경과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돼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고요. 동시에 본인은 가능성이 있는 후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절대 돕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이 국민의힘 이 주자들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3지대도 있습니다. 이 제3지대 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당을 창당을 했는데요. 이 당명을 두고 이 고심이 깊었는데 뭐 오징어당을 상당히 뭐 유력하게 거론을 했다. 상당히 유력하게 좀 고심을 했었다라고까지 이 얘기를 하고 했었었는데 이수아 기자. 네. 근데 이 김동연 전 부총리 말고 또 안철수 대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날짜까지 지금 특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미 뭐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김 전 부총리의 대선 출마는 확정이 된 거고 여기에 안철수 대표도 대선 출마 의사 미리 밝혔기 때문에 과연 대표 언제 출마 선언하는 것이냐 얘기가 많은데요. 이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의 남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의 남자요? 예, 일요일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어떤 중대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는 일요일의 남자다. 일요일에는 이번 주 일요일에는 혹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한 지가 사실 몇 주 됐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사실 모 언론사에서 안 대표가 대선 출마하는 날짜가 31일이다라고 날짜까지 못 박아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네. 아마 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아까 말했던 오는 11월 5일 이전에는 마음을 굳히지 않겠냐. 뭐 출마가 임박한 건 맞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르면은 뭐 이달 안에 안 대표의 출마 선언 소식 저희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오징어당을 갖고 이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 그 부분 그때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만드는 이 비호감 월드컵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 새로운 물결을 그 별칭으로 오징어당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든 심상정 대표든 기득권의 양당 구조를 깨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의 뜻을 같이 하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면서 뜻이 같다면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거 두 사람 같이 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김 전 부총리 발기인 대회 소식 굉장히 짧게 간추려서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김 전 부총리 창당식에 왔던 사람들이, 발기인 대회에 왔던 사람들이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까지 모두 모여서 마치 김 전 부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듯이 이런 식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단 말이죠. 근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김 전 부총리는 자기는 거대 양당, 기존 거대 양당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라고 재차 강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거절 의사를 밝힌 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번 창당 대회 전에도 이미 연락을 했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히면서 언제든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세를 합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니어야 하고 철학과 뜻이 같아야 한다. 이렇다면 어떤 당과도 손을 맞잡을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거라서 네. 사실 뭐 김 전 부총리는 이미 시대 전환이 돕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국민의당과 뭐 정의당까지 뭐 세를 같이 한다면은 김 전 부총리 신당 영향력 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 전 부총리가 이 창당을 하는데 그 자리에 온갖 이 정치 거물들이 다 온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은영미 위원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쨌건 안철수 대표도 이 출마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할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안철수 대표는 거의 뭐 출마하는 걸 기정사실화해야 할 거고요. 네. 일요일에 다만 남자. 예, 네. 그렇죠. 과거 이제 2017년에 그 대선 때는 어땠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출마를 해서 21% 지지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41%.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5%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쪽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 표를 가져왔죠. 민주당 쪽과 그 새누리당 쪽에서 다 가져왔는데 지금의 안철수라면 과연 그 민주당 쪽도 안 좋아하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안 좋아할 텐데 네. 조금 더 안 좋아하는 쪽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쪽은 민주당이고 네. 안 좋아하는 쪽이 국민의힘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보다도 약간 우측으로 돌아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네. 문재인 정권의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하면서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선 출마가 아니라 서울시장 출마라도 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그랬었죠.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 뒤에도 네. 국민의힘과 사실 국민의당의 합당 추진 절차를 거쳤는데 다만 이제 뭐 지분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등 해가지고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렬이 됐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경선을 거쳐서 그럼 그 후보와 일단 안철수 후보도 힘이 있으려면 일단 대선 후보가 있어야 힘이 있는 당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를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애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마디로 반문재인 기치를 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과 물론 뭐 출마를 하기도 앞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당 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네. 어쨌거나 단일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좋고 민주당은 웃고 있겠지만 네. 그러나 또 멀리 내다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굳이 안 좋을 이유도 없다. 어차피 뭐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물론 가봐야 됩니다. 그때도 뭐 네.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안 맞아서 결렬될 가능성도 있고 방금 기자가 말했듯이 이수아 기자가 말했듯이 뭐 이런 김동연 부총리하고 뭐 같이 뭐 제3지대를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국민의힘 쪽에 지지층을 뺏어가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자 구도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확정이 됐죠. 네. 그다음에 국민의 후보는 윤석열이든 예를 들면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누가 됐든 간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고 사자 대결을 했을 때 지금 심상정 후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0%까지 나옵니다. 사자 상당한 대결로 포인트입니다. 하면. 그 정도면 굉장히 큰 표거든요.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굉장히 지금 박빙으로 여야가 두 양당이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그 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출마한다면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아마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은영미 위원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 결국은 이 야권 후보로 이 분류가 돼서 야권표를 갉아먹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이재명 지사 쪽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 멀리 봤을 때는 이 결국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랑 단일화를 하면 오히려 야권의 파이를 키워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민주당이 별로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 좀 상황에 따라 봐야 된다라고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